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반도체 주식에서 단 하루 만에 1조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나스닥은 그날 4% 넘게 빠지면서 작년 4월 이후 최악의 하루를 찍었고 9주 연속 올라오던 상승 흐름이 거기서 뚝 끊겼습니다. 그 금요일 밤을 한국에서 토요일 아침에 계좌로 확인하신 분들, 특히 세배 레버리지인 TQQQ를 들고 계셨던 분들은 주말 내내 마음이 편치 않으셨을 겁니다. 이번 달 들어서만 TQQQ는 한때 15% 넘게 흘러내렸으니까요. 그리고 어젯밤 미국장이 다시 열렸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젯밤 나스닥은 반등했습니다. QQQ가 1.56% 올랐고 TQQQ는 4.41% 튀어 올랐죠. 숫자만 보면 다행이다. 바닥 찍고 올라오나 보다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 초록색 숫자 뒤에 숨은 진짜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젯밤 반등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반등이 아니었거든요. 먼저 이상한 점부터 짚겠습니다. QQQ는 분명히 1.56% 올라서 초록불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스닥 100 종목을 하나하나 열어보면 오른 종목이 44개, 떨어진 종목이 53개였습니다. 지수는 올랐는데 정작 종목의 절반 이상은 내린 겁니다. 보통 시장이 진짜 건강하게 반등하는 날은 종목 대부분이 같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젯밤은 그게 아니었어요. 다우 지수는 오히려 0.16% 빠졌고 S&P 500은 0.3%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나스닥만 1.56% 튀었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시장 전체가 올라온 게 아니라 딱 한 무리의 종목들이 지수를 통째로 들어 올렸다는 뜻입니다. 그 한 무리가 바로 반도체였습니다. 어젯밤 나스닥 100 안에서 반도체 종목 17개의 평균 상승률이 5.24%였습니다. 나머지는요, 소프트웨어는 평균 마이너스 0.34%, 헬스케어는 마이너스 0.71%, 그 유명한 매그니피센트 7, 빅테크 7 형제는 평균 0.03%로 사실상 제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젯밤 시장은 한마디로 반도체 혼자 잔치를 벌이고 나머지는 조용히 뒷걸음질 친 날이었습니다. 자, 그럼 반도체는 왜 그렇게 튀어올랐을까요? 여기서 어젯밤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인텔입니다. 인텔이 어젯밤 11.19% 폭등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더 인포메이션이라는 매체가 보도하고 블룸버그가 받아쓴 내용인데 구글이 자사의 인공지능 칩, 그러니까 TPU라고 부르는 텐서 처리 장치를 300만 개 넘게 인텔에 맡겨서 만들기로 했다는 겁니다. 2028년부터 생산에 들어가는 물량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왜 구글이 인텔을 찾아갔느냐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첨단 반도체는 대만의 TSMC가 사실상 독점 생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칩 수요가 폭발하면서 TSMC의 생산 능력이 한계에 부딪혔어요. 주문이 밀려서 더는 받아줄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글이 몇 달 동안 인텔의 생산 기술을 시험해 본 끝에 일부 물량을 인텔에 맡기기로 했다는 겁니다. 한동안 죽은 회사 취급을 받던 인텔의 파운드리, 그러니까 남의 칩을 대신 만들어주는 위탁 생산 사업이 부활할 수 있다는 신호죠. 게다가 엔비디아까지 차세대 칩 생산을 위해 인텔의 기술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같이 나왔습니다. 세계 최강 반도체 설계 회사 두 곳이 동시에 인텔의 공장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그림이 그려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만 더 들어가 봅시다. 어젯밤 잘 나간 반도체가 인텔만은 아니었거든요. 마이크론이 9.87%, 마벨이 9.63%, KLA가 9.27%,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8.64% 올랐습니다. 특히 마벨은 따로 떼어볼 이유가 있습니다. 마벨이 오는 6월 22일부터 S&P 500 지수에 새로 편입된다는 발표가 나왔거든요. 풀 코퍼레이션과 캠벨이라는 두 회사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수에 편입된다는 건 단순한 명예가 아닙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인덱스 펀드가 S&P 500을 그대로 복제하는데 마벨이 지수에 들어가는 순간 그 펀드들은 의무적으로 마벨 주식을 사들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거대한 매수 주문이 예약된 셈이죠. 여기에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마벨을 두고 다음번 1조 달러 회사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고 엔비디아가 마벨에 20억 달러를 투자한 사실까지 겹치면서 분위기가 달아올랐습니다. 그러니 어젯밤 반도체 랠리는 하나의 이유로 묶이지 않습니다. 인텔은 파운드리 부활, 마벨은 지수 편입과 엔비디아 후광, 마이크론은 메모리 반등, 서로 다른 촉매들이 같은 날 겹친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핵심입니다. 어젯밤 가장 많이 오른 반도체 종목들의 면면을 보면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지난주에 10.79% 빠졌던 종목이고 슈퍼마이크론은 6.26%, AMD는 3.88% 빠졌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가장 심하게 두들겨 맞았던 종목들이 어젯밤에 가장 세게 튀어 올랐어요. 이건 시장이 새로운 확신을 가지고 사들이는 모습이라기보다는 너무 급하게 떨어뜨린 걸 되돌리는 움직임에 가깝습니다. 떨어질 때 가장 깊게 파인 자리가 올라올 때 가장 크게 메워지는 거죠.
인텔과 마벨이라는 진짜 촉매가 불씨를 댕긴 건 맞지만 그 불이 이렇게 크게 번진 데는 지난주 너무 멀리 떨어졌다는 반작용이 깔려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되돌림 현상은 반도체 밖에서도 보였습니다. 어젯밤 빅테크 7형제 중 유일하게 눈에 띄게 오른 종목이 테슬라였는데 4.59%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 역시 지난주에 3% 넘게 빠졌던 종목이죠. 가장 많이 맞았던 자리가 가장 크게 튕겨오르는 똑같은 패턴이 반복된 겁니다. 여기서 3배 레버리지인 TQQQ를 들고 계신 분들은 지난 한 주가 얼마나 어지러웠을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금요일에 깊은 골짜기로 굴러 떨어졌다가 어젯밤 다시 가파르게 기어 올라오는 이 위아래 폭이 큰 출렁임을 3배로 겪으신 거니까요. 기초지수인 QQQ가 한 주 동안 수직으로 출렁이는 동안 그 3배를 따라가는 TQQQ는 훨씬 더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이게 레버리지의 본질입니다. 올라갈 때 3배로 신나지만 이렇게 며칠 새 위아래로 크게 흔들리는 장에서는 그 멀미도 3배입니다. 어젯밤의 반등이 반가운 만큼 이 출렁임 자체가 지금 시장이 얼마나 예민한 상태인지를 보여준다는 점도 같이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 인텔 랠리 그대로 믿고 따라가도 되는 걸까요? 여기서 저는 시장의 다른 목소리도 같이 들려드려야 공정합니다. 어젯밤 인텔 주가가 폭등하는 동안 정작 인텔을 분석하는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의견은 여전히 보유, 그러니까 사지도 팔지도 말라는 중립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들이 제시한 평균 목표 주가가 88달러 되었다는 점입니다. 어젯밤 인텔 종가가 110달러였으니 전문가들이 보는 적정 가격보다 이미 주가가 더 높이 올라와 있다는 뜻이죠. 게다가 인텔은 지금 적자 상태이고 내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따져도 주가가 이익의 120배가 넘는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인텔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거의 2배 가까이 뛰어 있는 상태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모이는 스톡 트윗에서는 어젯밤 인텔을 두고 이게 진짜 부활의 시작이냐 아니면 정책 기대감에 올라탄 거품이냐를 두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어젯밤 반도체 반등은 진짜 호재로 시작됐지만 이미 많이 올라온 종목을 더 비싼 값에 사는 구간이라는 경고도 동시에 켜져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어느 한쪽이 정답이라고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환호와 의심이 같은 가격표 위에 동시에 붙어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히 보셔야 합니다. 이제 무대의 반대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젯밤 시장에는 반도체 잔치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같은 시각 애플이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애플은 어젯밤 1.89% 하락하면서 빅테크 7형제 중 가장 부진한 종목이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젯밤은 애플의 연례 개발자 행사 WWDC가 열린 날이었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오직 하나였어요. 그렇게 미뤄진 인공지능 시리가 드디어 제대로 나오느냐. 결과는 시장을 실망시켰습니다. 애플은 새 시리의 정식 출시 시점을 더 미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시리의 속을 누가 채우느냐였습니다. 애플은 새 시리의 핵심 인공지능을 자기가 만든 모델이 아니라 경쟁사인 구글의 제미나이 모델로 돌립니다. 그 대가로 애플이 구글에 매년 약 10억 달러를 지불하고 시리의 두뇌 상당 부분을 구글의 인공지능에 맡기는 구조라고 보도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가장 무거운 시리 연산은 애플 자체 서버로 감당이 안 돼 구글 클라우드의 엔비디아 블랙웰 칩 위에서 돌리겠다고도 밝혔죠. 이게 시장에 어떻게 읽혔는지가 중요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회사 중 하나인 애플이 인공지능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두뇌를 스스로 만들지 못하고 경쟁사에서 빌려 쓴다는 그림이 된 겁니다. 어젯밤 애플 주가는 장 초반 한때 3% 넘게 올랐다가 행사가 진행되는 사이 슬금슬금 방향을 틀어 결국 마이너스로 주저앉았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자정을 넘기면서 고점을 찍었던 시장이 새벽으로 갈수록 애플을 비롯한 대형주에서 매물이 쏟아지며 빠진 거죠. 시장의 평가는 냉정했습니다. 인공지능을 직접 만드는 회사와 인공지능을 빌려 쓰는 회사를 다른 잣대로 보겠다는 신호였습니다. 자, 여기서 어젯밤 시장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보이지 않는 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인텔이 폭등한 이유가 뭐였죠? 구글의 인공지능 칩을 대신 만들어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애플이 빠진 이유가 뭐였죠? 자기 인공지능을 구글에게 빌려 쓰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건의 한가운데에 똑같이 구글이 서 있습니다. 구글의 인공지능 칩은 이제 인텔이 만들고 구글의 인공지능 모델은 이제 애플의 시리를 움직입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에서 벌어진 가장 큰 두 개의 사건은 사실 둘 다 구글의 인공지능이 얼마나 깊숙이 퍼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 주인공인 구글의 주가는 어땠을까요? 어젯밤 구글은 1.42% 하락했습니다. 자기 기술이 인텔의 공장과 애플의 아이폰 속으로 동시에 들어가는 날 정작 자기 주가는 빠진 거예요. 이게 어젯밤 시장의 진짜 성격을 말해줍니다. 돈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에서 빠져나와 그 소프트웨어를 돌릴 칩과 그 칩을 찍어낼 공장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인공지능 이야기의 무게중심이 머리에서 손발로, 두뇌에서 공장으로 이동하는 장면을 우리는 어젯밤 실시간으로 본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나스닥을 그리고 그 3배를 따라가는 TQQQ를 들고 계신 분들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이 들고 계신 QQQ 안에는 어젯밤 빠진 애플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소프트웨어 회사들도 들어있고 어젯밤 강세를 보인 엔비디아와 인텔, 마벨 같은 반도체 회사들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처럼 돈이 소프트웨어에서 반도체로 옮겨가는 날에는 한쪽이 빠진 만큼 다른 쪽이 메우면서 지수가 버팁니다. 어젯밤 QQQ가 오른 것도 결국 반도체가 빅테크의 부진을 덮어줬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 균형이 깨질 때입니다. 만약 이번 주 물가지표가 시장을 다시 흔들어서 반도체마저 무너지면 어젯밤 빅테크를 덮어줬던 그 방패가 사라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켜봐야 할 건 단순히 지수가 오르고 내리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어느 그룹이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지, 그 기둥이 얼마나 튼튼한지입니다. 어젯밤 시장을 떠받친 기둥은 딱 하나, 반도체였습니다. 기둥이 하나뿐인 건물은 그 하나가 흔들리면 통째로 위태로워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저는 여러분께 솔직하게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려야 합니다. 어젯밤 반등은 끝까지 깔끔하게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장이 열리고 한국 시각 자정 무렵 QQQ는 723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게 어젯밤의 고점이었어요. 그런데 새벽으로 접어들면서 시장은 그 상단을 야금야금 반납했고 결국 종가는 고점보다 낮은 자리에서 마감했습니다. 숫자로 보여드리죠. QQQ는 하루 종일로 보면 1.56% 올랐지만 정작 개장가와 종가만 비교하면 오히려 살짝 마이너스였습니다. 다시 말해 어젯밤 상승분의 대부분은 전날 밤 장 열리기 전, 그러니까 정규장 시작 전에 이미 만들어져 있었고 막상 정규장이 도는 동안에는 오히려 조금씩 흘러내린 겁니다. 이걸 시장에서는 위로 솟구친 걸 대판다고 표현합니다. 좋은 소식에 갭으로 띄워놓고 장중에 슬금슬금 차익을 실현하는 흐름이죠. 어젯밤 반등을 보고 이제 끝났다, 다시 올라간다고 단정하기엔 마감 직전에 이 미지근한 손길이 마음에 걸립니다. 환호로 열었다가 망설임으로 닫은 하루였으니까요. 이 불안은 어젯밤 데이터에서도 그대로 읽힙니다. 어젯밤 뉴욕 연준이 발표한 소비자 기대 조사를 보면 사람들이 앞으로 1년 안에 직장을 잃을 수 있다고 보는 우려가 늘었고 가계 재정이 1년 전보다 나빠졌다는 응답은 2023년 초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겉으로는 고용 지표가 뜨겁지만 정작 일하는 사람들의 체감은 점점 불안해지고 있다는 신호죠. 그리고 이번 주에 진짜 분수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수요일 밤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됩니다. 지난주 뜨거운 고용의 시장이 그렇게 떨었는데 만약 물가까지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면 금리 공포는 다시 한번 시장을 흔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물가가 얌전하게 나온다면 어젯밤 시작된 반등이 진짜 발판을 얻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젯밤의 반도체 잔치가 진짜였는지 아니면 하루짜리 반작용이었는지는 이번 주 그 물가 숫자 하나에 상당 부분 달려 있습니다. 그나마 어젯밤 시장에 숨통을 틔워준 건 변동성 지표였습니다. 흔히 공포지수라 부르는 빅스가 어젯밤 큰 폭으로 급락하면서 18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20일을 넘기며 치솟았던 것에 비하면 확연히 가라앉은 거죠. 배경에는 중동 상황에 진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양쪽에서 공격을 일단 멈춘다는 신호가 나왔고 미국과 이란이 협상 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몇 주 시장을 짓눌렀던 전쟁 위험이 일단 한 박자 숨을 고르면서 치솟았던 유가도 진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브렌트유는 어젯밤 배럴당 94달러 선에서 공식 정산됐는데 한때 100달러를 위협하던 전쟁 프리미엄을 떠올리면 일단 한 칸 내려앉은 셈입니다. 이 변동성의 진정이 어젯밤 위험 자산을 다시 사들일 용기를 시장에 조금 돌려준 겁니다. 다만 분명히 해두죠. 중동 위험은 몇 주째 진행 중인 묵은 이슈이고 시장은 이걸 알면서도 그동안 버텨왔습니다. 어젯밤의 변동성 하락은 새로운 평화가 찾아왔다기보다 잠시 긴장이 풀린 한 박자였다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한편 비트코인은 이번 주 들어 11% 넘게 빠지며 63,000달러대로 내려앉았고 암호화폐 쪽 공포지수는 100점 만점에 12 극단적 공포 구간까지 떨어졌습니다. 위험을 가장 앞장서 사고 팔던 자금이 암호화폐에서는 여전히 도망치고 있다는 뜻이죠. 시장 전체의 위험 심리가 아직 완전히 돌아서지 않았다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위아래로 출렁이는 장에서 저희 실험 계좌는 어떻게 버티고 있었을까요? 저희는 지금 전략상 롱 페이지에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QQQ가 716으로 200일 이동평균선인 621보다 한참 위에 있으니까요. 거리로 따지면 15% 넘게 위에 있어서 페이지가 바뀔 만한 자리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무서운 하락 속에서도 저희 시스템은 아무것도 팔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게 좋게 끝날지 나쁘게 끝날지는 시간이 말해주겠지만
적어도 이번 한 주의 출렁임은 시스템이 견디도록 설계된 범위 안에 있었던 셈입니다. 1만 달러로 시작했던 저희 실험 계좌는 어젯밤 반등을 거쳐 현재 약 1만 4,400달러 수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의 충격을 생각하면 어젯밤의 반등이 그나마 숨을 돌리게 해준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묘한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시장 전체의 심리를 보여주는 공포 탐욕 지수는 어젯밤 반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40 공포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수는 올랐는데 사람들 마음은 아직 겁에 질려 있다는 거죠. 이 간극이 바로 지금 시장의 솔직한 자화상입니다. 자, 그럼 오늘 밤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미국 정규장은 오늘 밤 10시 30분에 다시 열립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건 어젯밤 반도체 반등이 하루짜리였는지 아니면 이틀로 이어지는지입니다. 진짜 바닥이라면 어제 오른 종목들이 오늘도 버텨줘야 하고 단순한 반작용이었다면 오늘 다시 힘이 빠질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수요일 밤 물가지표라는 큰 산이 기다리고 있죠. 어쩌면 오늘과 내일의 시장은 그 물가 숫자를 앞두고 숨을 죽인 채 눈치만 보는 장이 될지도 모릅니다. 어느 쪽이든 저는 그 숫자가 시장을 어떻게 흔드는지 그리고 우리 시스템이 거기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다음 영상에서 가감없이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어젯밤 나스닥은 분명히 올랐지만 그건 시장 전체가 회복된 게 아니라 반도체 한 무리가 지수를 들어올린 속이 좁은 반등이었습니다. 인텔과 마벨이라는 진짜 호재가 불을 댕겼고 그 불은 지난주 너무 멀리 떨어진 종목들 위에서 크게 번졌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애플이 인공지능을 빌려 쓰는 회사로 낙인 찍히며 시장의 환호를 얻지 못했고 그 모든 사건의 한가운데에 구글의 인공지능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돈은 두뇌에서 공장으로 옮겨가고 있고 시장은 이번 주 물가지표라는 시험을 앞두고 환호와 공포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매일 밤 초록색 숫자 하나에 속지 않고 그 뒤에 숨은 진짜 구조를 한 겹씩 벗겨내려 합니다. 어젯밤 시장을 직접 지켜본 것처럼 느끼셨다면 그리고 그 숫자 뒤에 그림이 비로소 보이셨다면 내일 밤에도 이 자리에서 같이 시장을 보시면 됩니다. 구독 버튼으로 옆자리에 앉아주세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곧 상장 예정인 스페이스X에 대한 TQQQ 연구소만의 심층 종목 분석 영상이 전체 공개로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스페이스X에 대해 매수 계획이 있으시거나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알림 설정 해두시고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TQQQ 연구소였습니다.